네, 이번 시간에는 학업 성취 차이의 결정적 요인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아동이 학업 성취 차이가 나는 원인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이며, 대표적인 두 이론으로는 문화 실조론과 문화 담원론이 있습니다. 문화 실조론이 먼저 나오게 되었고, 문화 담원론은 문화 실조론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점, 을 비판하면서 다음에 나온 어떤 관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문화 실조론과 담원론은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를 통해서 이 두 이론이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지, 또 차이점은 무엇인지, 그것을 명확하게 이해하시는 게 이 이론의 핵심 포인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강의가 끝나면 학업 성취에 미치는 자본의 유형에 대해서 한번 저 학습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화 실조론과 담원론 이전에도 학업 성취 차이의 결정적 요인을 바라보는 관점이 또 하나 존재했었습니다. 그것은 뭐였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유전 결정론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똑같이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치고 뭐 학습을 좋은 방향을 썼다고 하더라도 유전적 요인에 의해서 학업 성취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관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종 간에, 남녀 간에, 계층 간에 지능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교사학습 방법을 쓰더라도 그것은 극복될 수 없다고 봤습니다. 근데 이런 유전 결정론을 주장하는 그 과정에서 특정 인종을 옹호하는 것들 혹은 이데올로기적 조작한 사실들, 이런 것들이 밝혀지면서 계층 간 격차, 남녀 간 격차, 인종 간 격차, 이거에 대한 연구가 거짓이라고 하는 것들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에 의해서 학업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어떠한 요인 때문에 학업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발생한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거에 대한 연구가 궁금해지기 시작했던 거죠. 이렇게 유전 결정론이 아니라면 그 다음 우리가 부각되었던 핵심 포인트가 바로 문화적 환경이었습니다. 문화적 환경. 그러니까 학교의 교육 과정에서 요구하는 문화가 바로 학력이 일단 높은 집단의 문화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걸 찾아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문화가 있겠지만 모든 문화를 학교에서 가르칠 수는 없다. 학교에서 가르치고 선택되면서 아이들에게 전달되고 있는 교육 과정은 학력이 높은 집단의 문화다. 그래서 이 첫 문화 실조로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수 문화와 열등 문화 간의 위기가 있고, 학교에서는 당연히 우수 문화를 가르치는 게 맞는데, 학교에 들어오기 이전에 이런 우수 문화에 대해서 많이 접해본 아이들은 학교 환경에 빨리 적응하니까 학업 성취를 하는데도 큰 무리가 없는데, 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문화와 상이한 문화적 환경 속에서 살던 아이들은 이러한 우수 문화를 접할 기회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학업 성취가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겁니다. 즉 보면 가정의 문화적 환경에 따라서 아동들은 학교에 들어오기 이전에 문화적 자극을 충분히 받기도 하고 부실하게 받기도 하는 겁니다. 부실하게 받으면 영양 실조 상태, 즉 문화 영양 실조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화 실조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교사와 원활한 소통이 안 되고 결과적으로 성적은 뒤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면 그런 것도 있겠죠. 예를 들면 학교에서 요구하는 어떤 문화가, 예를 들면 뭐 아이들이 음악도 배워야 되고 미술도 배워야 되고 다양한 교육을 배워야 되는데 어떤 학력이 높은 집안에서 이런 것들 미리 배워가서 적응하기 훨씬 쉬울 수도 있고, 또 학교에서 사용하는 언어도 마찬가지로 정제된 언어, 문법적으로 오류가 없는 언어, 자기 감정을 막 표현하지 않는 그런 언어,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데 나는 집안 환경에서 그렇게 사용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요소들의 차이점으로 인해서 학업 성취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보는 게 문화 실조론의 관점인 거죠. 그러니까 학교에 들어오기 이전에 어떤 상태냐, 이걸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해결해주면 어떻게 하면 되냐? 부족한 영양 실조의 상태면 영양을 채워 넣어주면 되듯이 문화의 영양 실조면 그 문화를 주입해주면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보상해준다는 거죠. 출발점이 다르니까 인정하고, 그러면 그 문화가 부족한 실조된 아이들에게 더 많은 보상 교육을 실시해 주자고 보는 겁니다. 이처럼 학업 성취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보았고, 학력 개선을 보상해 주면
학업 성취도가 높아진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교육을 통해 학업 성취도를 높인다면 누구나 계층 상승을 할 수 있었고 이러기 위해서 보상 교육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네, 문화실조로. 그런데 이런 문화실조로는 크가지 두 개의 관점에서 이제 비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첫 번째 이거예요. 보상교육 우리 맞는 말 같거든요. 실제로 우리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뭐냐면 어떤 계층이 좀 힘든 아이들에게 보상교육 프로그램도 많이 실시해주고 막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핵심은 이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학업 성취 차이가 극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면 안 된다라는 결론도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신교육 사회학과 문화다원론은 이렇게 비판을 하죠. 이러한 보상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해도 효과가 그 투자 대비 만족스럽지 못했다. 학업 성취도가 집단별로 차이가 나는 원인을 재규명해야 된다. 즉 가정 배경에서 차이가 연유하는 격차 외에도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 학교 구성원인 학생과 교사들의 원인에 의해서 학업 성취가 일어날 수 있다. 예를 들면 교사가 학생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아니면 뭐 교사 기대 효과라고 한다든지, 교사 효능감이라고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요소, 또 교사의 생존 전략이라고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학업 성취도 차이가 뭐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보고 거기에 어떤 영향이 들어가 있는지 살펴보자고 하는 게 바로 연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 거죠. 그 다음에 문화 당원론. 또 문화 실조론 같은 경우는 우수 문화와 하위 문화를 이제 나눠놨는데 문화 당원론은 절대적인 문화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특정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생겨난 인지 양식이나 지식은 인정하지 않아 보상교육을 실제로 다른 문화 집단의 존재를 부인하며 제거하는 문화적 지배를 보인다. 이래서 비판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산에서 살던 아이를 산에서 뭔가 잘 생존하고 잘 사는 아이를 바닷가에서 갖다 놓고 생존을 하면 못하겠죠. 당연히 바닷가에서 안 살아봤는데. 마찬가지로 바다에서 평생 살던 사람을 산에 딱 놓아둔다. 그럼 생존할 수 있냐? 생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놓여진 환경 안에서는 적응을 잘했겠지만 그 환경이 아닌 곳에서는 충분히 좀 성취도나 이런 것들이 좀 뒤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건 잘못된 거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다음 강의에서는 뭘 살펴볼 뭐냐면 이 두 가지 문화 실조론과 당원론을 표를 한번 비교해보고 이 표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보고 그 다음에 학업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자본의 유형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